100% 통밀빵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 수분율은 90%에 맞추고 르뱅도 새로 만든 통밀 르뱅을 사용했어요. 자세한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서 담았으니 마지막 쿠키 영상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보고. 가루는 통밀만 사용했고 물은 450g으로 수분율 90%로 만들었어요. 80%, 85%로 줄여서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저는 새로 만든 통밀 르뱅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했어요. 가루와 물만 미리 섞어 오토리즈를 했어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 섞어주세요. 통밀 반죽이 뚝뚝 끊어져요. 부드럽게 잘 늘어나지요? 그래도 아직은 수분감이 많고 조금 탄력이 약한 느낌이에요. 새로 만든 통밀 르뱅인데 일반 르뱅보다 조금 꾸덕하고 끈적임이 적어요. 르뱅과 소금을 넣고 2분 정도 섞어주었어요. 재료가 서로 잘 섞였구나 할 정도면 돼요. 반죽을 마무리할 땐 그릇 표면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폴딩할 때 벽면에 마른 덩어리가 섞여 들어가지 않아요. 반죽 온도는 22도였고 볼에 비닐을 씌우고 23도에 실온해뒀어요. 40분 후 1차 폴딩을 해줬어요. 반죽을 당기면서 접어주었어요. 사면을 돌아가면서 쭉 당겨주고 접어주세요. 40분 후 반죽을 당겨보니 오토리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탄력이 생겼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반죽을 쭉 당겨서 접어주었어요. 사면을 동일하게 진행했어요. 첫 번째 폴딩 때보다 조금 더 탄력을 느낄 수 있어요. (40분) 후 반죽을 당겨보니 이제 굉장히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글루텐 구조가 안정적이고 쫀쫀한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반죽 중앙을 들어서 반죽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아주며 말듯이 폴딩했어요. 반죽의 내면을 모두 해주세요. 마지막 폴딩도 동일하게 진행했는데 이제 반죽이 그릇에서 똑 떨어지고 폴딩 시에도 반죽이 흐물거리지 않고 사면을 접어주니 사각형으로 반듯한 모습이 되었어요. 내일 오후에 한 덩이만 굽기 위해 반죽을 둘로 나눠 하나는 통에 담아 바로 냉장하고 하나는 실온에서 발효했어요. 1시간 후 성형을 했어요. 반죽을 펼치고 가장자리를 안으로 모아 접어주고 위에서부터 말아서 내려왔어요. 말아줄 때는 살짝 위로 밀었다가 당겨서 말아줬어요. 반느통에 담고 반죽 가장자리를 잡아 교차하며 붙였어요. 반죽을 당겨 탄력 있게 모아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발효에 적당한 완료 시점이에요. 통밀이나 호밀은 더 어려워요. 일단 반죽을 눌러서 천천히 올라오는 심태를 확인하고 냉장을 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르뱅은 냉장에서도 조금 힘있게 자라서 과발효될까봐 조금 걱정을 했어요. 냉장에서 꺼내서 바로 구웠어요. 냉장에서 꺼낸 반죽은 나이프로 긋기가 편해요. 그런 면에서 냉장 후 굽는 것을 좋아해요. 무늬도 잘 나왔고 볼륨은 기대보다 조금 작았어요. 강력분과 섞어서 구웠을 때보다 조금 더 밀도가 있어요. 통밀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풍겨요. 쿠키 있어요. 폴딩 후에 냉장에 바로 넣었던 반죽을 꺼내 성형을 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발효를 했어요. 실온에서 발효를 해서 칼집 넣기가 힘들었어요. 조금 납작하게 나온 게 과발효 같아 보였어요. 1차 발효를 저온으로 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맛이나 식감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네요.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전히 냉장에서 바로 굽는 게 좋네요. 히히. 그럼 끝.